자, 이번엔 이어서 또 최진성 전문가의 관심 섹터와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업종인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진성 전문가는 2차 전지를 준비하셨네요. 최근에 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정부의 정책 지원 이슈가 있죠. 또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벤치 쪽으로 배터리 공급 이슈가 있습니다. 규모가 2조 원 규모, 상당한 또 호재가 되고 있는데 확실히 2차 전지는 작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어떤 구간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네, 제가 봐서는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업황의 최악 구간은 이제 상당 부분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즉 수요 절벽 우려와 재고 조정 국면은 피크를 어느 정도 통과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지금은 2차 전지 업황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초입일 수 있다로 보시고, 경쟁력이 있는 소수 기업 중심으로 선택적 회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목별로 보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총상위 2위, 3위 종목인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에코프로 형제가 움직인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에코프로 형제의 급등 배경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대표 수혜주로 수급이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8일에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에 약 2조 원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발표하면서 K배터리 업황이 살아난다는 신호로 해석이 됐고요. 수급이 LG엔솔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대표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으로 같이 몰리면서 에코프로는 21%대, 에코프로 BM은 8%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기관이 에코프로를 수천억 원 단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800억 원 안팎을 매수를 했는데요. 네. 2차 전지주 전반을 사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이면서 유동성이 좋고 업황 회복 기대를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간판 종목에 매수가 집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코스닥 간판주 재편 이슈도 프리미엄을 줬는데요. 코스닥 시총 1위였던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이 나오면서 코스닥 2위와 3위인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가 앞으로 코스닥 간판 성장주 역할을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가 붙었다는 점도 추가적인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보면 2차 전지 관련주가 뭐 저마다의 등락이 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코프로처럼 이제 양극재 관련주들이 조금 더 탄탄한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메탈 가격 상승에 따라서 판가가 인상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란 분석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눈치 보면서 출렁이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양극재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버티는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 기대입니다. 양극재 가격은 리튬과 코발트 같은 메탈 가격을 일정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데요. 최근 메탈 가격이 바닥을 찍고서 올라오면서 내년부터는 양극재 판가도 같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전방 수요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더라도 단가 인상만으로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둘째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수요 기반이 가장 넓은 쪽이 양극재입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S,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봇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가 바로 양극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들로 수급이 몰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기업 이슈로 봤을 때 삼성 SDI도 최근에 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2조 원대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LFP 배터리 시장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중국산이 사실 그동안 가격 경쟁력을 앞서워서 좀 장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으로 좀 반전을 꾀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LFP 시장의 왕자는 아직 중국이지만 미국, 유럽에서는 기술 좋은 K 배터리가 생각보다 길게 싸울 판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LG엔솔에 이어서 삼성 SDI까지 미국에서 2조 원대 LFP 수주를 따냈다는 건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프리미엄 3원계와 ESS용 LFP를 모두 가져가는 풀 라인업으로 가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미국 현지에서 LFP를 공급한다는 건
단순히 물량 계약을 넘어서 탈중국, 현지 생산이라는 미국 정책 방향과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큽니다. 둘째는 중국산 LFP와의 승부 포인트인데요. 가격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나는 무기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여전히 셀 가격이 훨씬 높고 훨씬 싸고 점유율도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화재의 위험을 줄이는 안전성, 그리고 ESS 및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긴 수명과 안정적인 출력, 그리고 팩, BMS까지 포함한 시스템 설계 능력을 무기를 가지고 조금 비싸더라도 불 안 나고 오래가는 배터리 기술로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진성 전문가의 섹터 전략,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을 친구 추가하셔서 직접 또 많은 내용들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다음으론 종목입니다. 2개의 토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죠. 자, 2차 전지주 먼저 LNF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밀도 LFP 배터리를 앞세워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2027년부터 LFP 배터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왔어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 거라 판단하십니까? 네, LNF의 핵심 키워드는 말씀하신 대로 고밀도 LFP와 ESS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3가지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밀도 LFP 기술력입니다. LFP 양극재가 보통 2.2에서 2.4g/cc 수준인데 LNF는 이미 2.6 제품을 개발했고 내년에는 2.7 초고밀도 LFP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15에서 20%로 넓어져서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전기를 넣을 수 있고 ESS, 전기차, 그리고 로봇 모두에서 경쟁력이 생깁니다. 네. 두 번째는 ESS 수요에 맞춘 공격적인 증설인데요. 북미 ESS 시장이 재생에너지 및 데이터 센터 확대 덕분에 빠르게 커지자 LNF는 2026년 하반기 연 3만 톤 양산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6만 톤, 즉 LFP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이건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담 법인과 투자 계획까지 깔린 구체적인 증설 스토리라고 보는 점이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탈중국과 K배터리 테마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LFP 양산재 생산의 90% 이상이 중국에 몰려 있는데 미국 IRA, 유럽 공급망 재편으로 비중국계, 특히 한국산 고급 LFP에 대한 니즈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LFP는 국내 유일 최고 수준의 LFP 양산 체계와 북미양 공급 MOU 등을 바탕으로 중국 말고 쓸 수 있는 프리미엄 LFP 대안 자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2차 전지 중에서도 LFP와 ESS 축의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LNF가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라고 할까요? 지금 매출 대부분이 테슬라에 집중돼 있다는 이 구조,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 보시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LNF의 상당 부분이 아직도 테슬라향이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특정 글로벌 셀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건 곧 테슬라의 생산과 판매 전략 변화 그리고 해당 셀 업체의 발주 조정 그리고 단가 인하 압박 이런 것의 실적이 매우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LNF는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과도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테슬라의 3원계 중심 성장 스토리였다면 지금은 ESS용 LFP 그리고 다른 글로벌 완성차와 셀 업체로 고객 다변화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ESS용 LFP는 전기차보다 수요가 훨씬 길게 이어져 가능성이 크고 특정 완성차 한 곳에 덜 묶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테슬라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고객 다변화와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 ESS양 LFP 매출 비중과 비테슬라
고객 매출이 점점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호재성 재료 하나도 그 의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LNF가 국내 최초로 카테나 X의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했다.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서요. 이 카테나 X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좀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LNF가 유럽 완성차들과 데이터까지 같은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카테나 X는 독일차, 즉 BMW, 벤츠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만든 자동차 공급망용 데이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앞으로 유럽은 배터리 소재가 어디서 났는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을 했는지, 그리고 품질 및 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걸 데이터로 증명해라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LNF가 통과한 샌드박스 테스트는 이 회사 시스템이 그 데이터 표준을 제대로 맞춰서 유럽 완성차 및 배터리 회사들과 끊김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예행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것은 유럽향 수주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카테나 X를 미리 준비한 회사일수록 유럽향 장기 계약 및 공급 확대에서 한 발 앞서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LNF에게 중장기 성장 스토리와 재평가에 분명히 플러스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NF 기대되는 요인들이 또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포트에 담고자 하시는 분들 어떻게 매매 밴드를 잡아가시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도 말씀 주신다면요. 네. LNF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에 소개를 해드리고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인데요. 지금 보면은 15만 원에서 16만 원 선이 심리적 저항 구간에 진입을 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딱 좋은 시기이고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매수 구간과 비중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334 분할 매수 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에 투자할 금액을 딱 정하시고요. 1차 매수는 비중 30%를 매수하시면 되는데 시초가부터 12만 원 사이까지 매수를 하시고 2차 매수 또한 비중 30%를 담으시면 됩니다. 12만 원 이탈 시 10만 5천 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비중 40%는 보셨다가 14만 원을 돌파할 때 올라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 15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사이까지 보시고 2차는 17만 5천 원 돌파 시에 20만 원과 25만 원 그리고 돌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NF에 이어서 최진성 전문가의 2차 전지 두 번째 탑픽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최근에 이달 들어서만 거의 20% 이상 뛰면서 52주 신고가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떤 호재가 있었던 건지 그 상승 배경부터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에코프로비엠 급등을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유럽 그리고 정책 모멘텀입니다. 네. 정부가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선언한 가운데서 에코프로비엠은 내년 헝가리 양극재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양극재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유럽의 생산 거점을 만드는 회사라 유럽의 산업 촉진법과 중국산 배터리 대체 수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 수혜주로 부각이 된 부분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과 업황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에코프로비엠은 3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재고 조정으로 매출은 줄었지만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 성과와 ESS용 NCA 양극재 판매 증가 덕분에 이익 체력을 유지하면서이고 여기에 최근 리튬과 코발트 가격 반등과 ESS 수요 확대가 겹치면서 전기차만 보던 시각에서 ESS와 유럽까지 포함한 구조적 성장주로 다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과 코스피 이전 기대감인데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에코프로비엠을 꾸준하게 사들이면서 개인 매도 물량을 받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결정 이후에 다음 차례는 에코프로비엠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수급에 불을 붙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시각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어서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부분들은 헝가리 쪽에 신규 공장이 가동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 시장에 수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2차 전지 내년 모멘텀을 좀 제한적으로 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매도 의견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비관론을 보여주거든요. 증권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너무 빨리 많이 올라왔다는 속도 조절 경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달에만 이미 20% 넘게 오르면서 52조 신고가 올해 저점 대비로도 많이 오른 상태라서 단기 밸류 부담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헝가리 신규 공장은 초기 투자 및 고정비만 나가고 실적 기여는 늦게 오는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전기차, 수요 둔화, 단가 압박, LFP 경쟁 등도 내년까지 계속 체크해야 될 변수는 맞지만 이런 것들이 곧 구조적 성장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헝가리 양극재 공장이 내년 2분기부터 본격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공장이 바로 EU 산업 촉진법과 탈중국 공급망 재편의 정중앙에 있다는 점을 본다면 유럽이 배터리, 반도체, 핵심 소재를 영내에서 키우려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만큼 국내 양극재사 중 최초로 유럽 생산 거점을 가진 에코프로비엠의 전략적 가치는 아직도 재평가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결론적으로 단기 밸류는 맞지만 중장기를 보면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맞물려서 좀 여쭤보면 아무래도 2차 전지주의 수급도 덩달아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커요. 게다가 코스닥은 2차 전지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 수혜를 더 톡톡히 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정부가 코스피 활성화 방안 이후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건 키 맞추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보면 형과 동생이라고 보시면 네네. 되는데 형만 크고 동생은 안 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키우겠다는 것인데요. 코스닥 지수 구성 자체에서 2차 전지 바이오 비중이 높고 그중에서 양극재 소재 대표주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그리고 2차 전지, 양극재, 대표라는 세 가지 타이틀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지수와 ETF 그리고 연기금, 정책성 자금으로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이름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네. 정책이 발표되면 코스닥 전체로 분위기와 유동성이 좋아지는 효과와 그 안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은 대표 성장주로 프리미엄까지 같이 받는 구조라서 수혜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정리하면 코스닥에서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에코프로비엠은 정책 효과가 날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비엠 지금 바로 접근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또 최근에 급등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어떤 접근인지 그 투자 전략도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에코프로비엠도 10월 13일에 LNF와 같이 소개를 해드려서 그 이후에 이제 60% 이상 지금 급등을 하고 지금 20만 원 심리적 저항 라인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가 딱 좋은데요. 네네.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고 심리적 저항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매수 가격대하고 비중까지 꼼꼼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할 금액을 정하시고 1차 매수 비중 30%를 매수하시면 되는데 시초가부터 17만 원까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2차는 16만 9천 원 이탈 시에 비중 30%를 매수하시면 되는데 16만 7,500원에서 16만 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남은 비중은 놔두셨다가 19만 원 돌파하시면 그때 나머지 40% 비중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 19만 원에서 20만 원과 돌파를 보시고 목표가 2차는 22만 원 돌파 시에 25만 원에서 30만 원과 그 이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관심 업종과 종목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동화, 최진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을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유튜브 채널 SBS 비즈증권이 있습니다. 채널 구독을 하시면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 같은 또 색다른 그런 정보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저희가 늘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